I'll never tell, never tell. Just trust that I'll keep it locked in a cell.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다마고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네이처셀, 네이처셀 폭락이 나온 것을 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보면서 이 와중에도 좀 반성할 것이나 혹은 이런 사례를 통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경우를 최대한 피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 회사가 그간 어떤 시세를 내줬고 어떤 재료가 있었고, 그리고 시세의 상승과 시세가 끝나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종목이 끝난 날을 늘 체크하고 알아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가 우선 앞단에서 네이처셀 움직임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죠?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도 늘 말씀을 드렸죠. 한 이쯤이었을 거예요. 이쯤 실시간 방송을 할 때도, 한 3월달 할 때도 이 종목이 아무리 몇 배를 가더라도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이 회사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악실적인 행위를 해왔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결국 최근에 매매를 2번 했죠. 네, 2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세가 영향이 있다 보니 크게 좀 애매한 종목도 많고, 근데 그 와중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처셀은 근데 저랑 정말 잘 맞았던 종목이에요. 예전에도 잘 맞았던 종목인데, 그 회사가 주주들을 대우하는 형태, 그리고 주가를 좀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행태들을 보고 다시는 이 종목을 이후로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근데 대신에 되게 잘 맞았습니다. 네, 잘 맞았고 늘 그러한 형태로 움직여 왔고, 그리고 아카데미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요. 2번 정도가 아니라 2번 했죠. 2번. 이틀 전에, 이거래일 전에 이렇게 먹고 나오고, 금요일장이었죠. 금요일장에도 이렇게 먹고 나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이제 매매를 끝내고 바로 나갔기 때문에, HTS를 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지를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복귀하면서 이렇게 보고 그래, 역시나 그런가 보다, 역시 이럴 줄 알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블로그에도 기록이 있죠. 21년 7월 21일 날, 그죠? 여기도 썼었어요. 네, 장초반 순간적으로 너무 할 종목이 없는 상황. 네이처셀은 그간 오르는 낌새를 느끼고도 매매를 안 했고 회사가 양기가 있어서 패스했던 종목이다. 이거라도 라는 심정으로 그냥 먹고 나왔다. 이렇게 적혀 있고, 마찬가지로 몇 년 전에 움직일 때도 수익 잘 주더니 여전히 나랑 잘 맞긴 한데 씁쓸하다. 회사가 너무 비윤리적이다. 앞으로도 볼 일 없을 듯.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금요일 장에도 이렇게 다른 종목 처리하고 네이처셀을 아까 타점일지 보신 대로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 길게 못 끌고 갔고, 그리고 매도하고도 저는 이제 비싼 가격이더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보이면 또 매매하고 하는 스타일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안 했던 이유가 일단 일봉상으로 고점 영역이고, 그죠? 그리고 최근 큰 시세 상승, 시세 분출 구간이 한 번 더 나왔고, 그리고 제가 조심하는 구간이 있어요. 1, 2, 3. 네, 요 구간에 특히 이 세 번째 구간 늘 조심합니다. 근데 네이처셀인데다가, 그죠? 네이처셀인데다가 일봉상 파동이 크게 3번 났고, 네.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뭐 1파, 2파, 3파, 뭐 4파, 5파 해서 뭐 그 정도 뭐 더 잘게 쪼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크게 봤을 때 저는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상승 시기라고 보고 있었고 조심해야 된다. 리스크가 높다. 제가 매매할 당시에 한 이쯤 떠 있던 거잖아요. 양봉으로. 네. 그리고 연속 양봉이었고 네이처셀의 그런 형태를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물론 이거는 뭐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뭐 악재가 모두 나온 것도 아니지만 지난 세월, 지난 세월, 그리고 이제 누구라고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종목의 끼라 하면 상승 여력에 대한 끼, 뭐 요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식 하루 이틀 뭐 해서 크게 변화되는 건 없어요. 긴 마라톤과 같단 말이에요. 긴 마라톤. 그랬을 때 큰 거를 한 방 안 맞아야 돼요, 여러분. 큰 거. 특히나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단기 매매 트레이더인데, 단기 매매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큰 거를 안 맞아야 됩니다. 큰 거를 절대. 네. 그래서 늘 비중 관리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그죠? 몰빵하면 안 되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에 있는 거예요. 이런. 네. 그리고 종목의 끼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죠? 항상 말씀드리듯이 방향을 세 가지로 항상 시나리오를 짜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1, 2, 3. 상승, 행보, 하락. 그죠? 상승, 행보, 하락을 다 짜놓고 매매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종목의 끼도, 그죠? 종목의 끼도 상승할 끼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상승시키면서 어떤 행위들을 해왔나도 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반복됩니다. 반복이 돼요. 신기하리만치 반복이 되고, 악재가 계속 나왔던 회사는 악재가 또 나옵니다. 높은 확률로. 네. 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네. 최근에 초록뱀 같은 케이스도 그렇죠. 초록뱀 미디어. 제가 상승하기 전에 한번 양봉을 세우기 전에 얘도 너무 좋은데, 이 악재가 너무 많이 나왔던 회사라 아쉽다. 와, 하필 이 차트가 초록뱀에 떨어졌니? 왜? 좀 꺼려진다. 대신에 이제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거는, 네이처셀은 밑에서 올라갈 때 매매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판에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결국에는 하게 된 건데, 초록뱀은 지금 낮은 자리에 있죠. 근데 뭐 초록뱀 같은 경우는 그간 뭐 증자나, 그죠? 등등등등 해서 유상증자, 네, 해서 악재란 악재는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런데 회사가 계약 수주를 잘 해요. 콘텐츠 관련해서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한 건데, 그래도 항상 이 악재가 있었던 그 과거 형태, 네, 이번에도 또 나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절대 담고 가지는 않는다. 네, 오버나잇 계속 쭉 하면서 담고 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뭐 네이처셋처럼 뭐 잠깐 장중에 단타를 뭐 하게 될 수도 있지만, 네, 최대한 네이처셋처럼 좀 자제를 많이 할 겁니다. 어쨌든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목의 끼, 상승하는 끼뿐만 아니라 악재가 나왔었는지, 혹은 상승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상승을 시켰는지,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악재와 호재를 반복시키면서 상승을 시켰는지, 혹은 이 악재와 호재를 반복하는 동안 사실무근, 사실무근, 그랬다가 그럴 수도 있음, 가능성도 있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말장난 같은 거. 할 것으로 보였으나 그러하지 않은 예를 든 건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승을 시키는 특징이 있는 종목인가, 뭐 이런 것들이요. 네, 그런 것을 늘 파악해야 된다. 네.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리 봐도 큰 뭐 대놓고 뭐 악재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안 보여요. 아직까지는. 네. 지금 이제 새벽 시간이라 월요일이긴 한데 갑자기 또 뭐 악재가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보자면 진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여러분. 장이 개시되면 어떻게 될지 일단은 시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시가가 중요하고, 혹시 안 들고 계신 분들도, 저도 안 들고 있어요. 네. 안 들고 계신 분들도 이런 관점으로 낙주는 좀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공부 차원에서요. 일단은 시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시가가 보합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갭을 띄워서 시작하느냐, 그죠? 혹은 갭 하락, 혹은 보합에서 밀리면서 시작하느냐, 이거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 첫 번째 관점으로는 반등은 나온다. 반등은 나온다. 제대로 된 추세적인 그런 큰 반등 없이 한 번에 이렇게 쭉 내내 밀어버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것이다. 반등은. 게다가 지금 이격도를 벌린 상황에서 고가권에서 21선까지 그대로 내려 꽂혔어요. 그죠? 네. 게다가 기존에 횡보하던 주가 구간 근처인데다가, 그리고 3만원 라운드 피겨 근처에서 하락이 한번 멈췄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상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고 하면 한번 하락으로 전개가 되면서 시작하는 게 오히려 반등 먹기에는 좀 좋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갭이 한번 강하게 떠서 시작해서 빵 치는 척 하면 그대로 좀 이렇게 흐를 수가 있거든요. 네, 오히려. 네, 그래서 방 게시하면서 한번 밀면서 다시 3만원 라운드 피겨 한번 지지 확인되는 거 체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케이스가 아마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보합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만약에 강하게 갭으로 많이 띄워서 분봉상 뭐 34,000원까지는 괜찮지 싶은데, 한 35,000원 이상, 35,500원 뭐 요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가는 척하면 오히려 흘러내리고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크다. 워낙 이 회사가 주가에 대해서 되게 지능적이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제 말이 뭔지 아실 거예요. 워낙 지능적이라서 또 모르지만 향후 주가에 대해서 다시 뭐 49,000원을 간다, 이거는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어. 근데 안 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만약에 뭐 중간에서 물리셨거나, 혹은 초입부터 물리셨거나 하신 분들은 첫 번째 피해를 줄이는 게 손실이죠, 손실. 손실을 줄이는 게 가장 베스트다. 여기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물려 계신 분들은, 이런 데서 물려 계신 분들, 혹은 그 전부터 들고 있다가 물리신 분들, 어쨌든 이 높은 가격에서 42,000원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수익을 내려고 하시기보다는 손실을 줄이는 게 현명한 방법일 거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태까지 들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실패한 매매고, 이미 판단이 틀렸고 잘못된 매매예요. 잘못된 매매에 대해서는 수익을 바라지 마시고 손실을 줄임에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이성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리스크 관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날따라, 금요일따라 특히나 또 최근에 장이 안 좋았고 정말 미련 없이 HTS 꺼버리고 쉬었거든요. 리스크 관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내가 만약에 여기, 물론 저는 물리면 손절합니다. 추세가 꺾이고 하면 손절을 해요. 그래, 애초에 여기까지 들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그런데 가정을 해서 만약에 물렸다라면 생각을 해보면 정말 짜증이 났을 거예요. 손실 금액도 손실 금액이지만 이걸 내가 왜 여기까지 들고 있지라는 생각. 왜 대응을 못했을까? 자존심 상하고. 손실보다 가장 큰 아픔은 내가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 왜
멍하게 있었을까? 그리고 왜 수익 실현하지 못했을까? 더 욕심을 부렸을까? 혹은 중간에 다시 진입을 해서 물렸다라면 왜 그때 바로 대응을 하지 않고 원칙을 어겼을까? 항상 그런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고, 그리고 비중 조절, 그리고 장중에 수익 구간에서 하는 행위도 대응이고, 손실 구간을 잘라내는 것도 대응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트레이딩은 여러분들 이제 트레이딩이라 하면 수익 내는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려 하시잖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추가하셔야 돼요. 손실 구간에 대한 대응. 네, 손실 대응. 감히 말씀드리건데 손실 대응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손실 대응. 손실 대응이 핵심이라고요. 트레이딩에는 그래서 수익과 손실에 대한 트레이딩이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무조건 위로만 보지 마시라고요. 이 현물하시는 분들 특히. 손실에 대한 대응도 트레이딩의 하나다. 트레이딩의 기술에. 아시겠죠, 여러분? 물려 계신 분들 계시다면 손실 최대한 회복하셔서 잘 탈출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를 통해서 또 많은 경험이 누적되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주식 투자 인생에서 큰 자양분으로 승화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다마고치였습니다. 장중의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